그래서 이제 완주군 네. 이제 도의원이셔서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도청에서 김춘배 의사에 대한 재조명 세미나를 이제 하시겠다고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논의가 돼서 지난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그래서 이제 도청 세미나실에서 김춘배 의사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발제자로 원광대학교 김주영 교수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토론자로 전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주명준 교수님, 그다음에 광복회 지회장이신 이강환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전북대학교의 지역학 연구하시는 김규남 교수님, 그리고 삼례 신동교회 전병윤 목사님, 삼례 제1교회 이봉구 목사님, 그리고 이제 도청 관계자들 해서 1시간 반 좀 넘게 해서 이제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친할아버지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혹 어릴 적에 할아버지 기억이 있나요, 좀? 아니죠.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1900년도 초에 삼례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1903년도 기록에 의하면 1903년도에 이제 남장로교 선교회사이신 맥군첸 이제 한국명으로는 마루덕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1903년도에 삼례 제1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저희 할아버지들하고 그다음에 삼례 제1교회 당회록에 보면 뭐 함께했던 이제 5분들이 어르신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삼례 제1교회를 개척하셔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최초 영수가 되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 중에 첫째 증조 할아버지가 삼례 제1교회에서 최초의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형제들이 삼대 제일교회를 다 대부분 출석을 했나요? 그러셨죠. 그리고 삼례 제1교회가 1907년 이쯤에 근대식 교육기관인 영흥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학교에 이제 재무를 담당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 이제 첫째 증조 할아버지가 교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삼례 제1교회에 이제 장경태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교장을 맡으셔서 영흥학교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신학교로 개명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국가로 넘어가서 지금의 삼례 중앙초등학교가 이렇게 됐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하시다가 1910년도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권이 빼앗겨졌을 때에 삼례에서 사시다가 1918년도에 이제 기록에 보면 1918년 2월로 나와 있고 또 다른 기록하고는 조금 이제 그 기록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략 1918년 2월에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들, 가족들 한 30명하고 삼례 제1교회 교인들 50명 정도가 해서 만주로 지금의 연길현 쪽으로 집단 이주를 하셨어요. 집단 이주를 하셔서 이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원광대학교 김주영 교수가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 작년에 작년 11월 30일 날 이제 삼례에서 했는데요. 그 논문 내용에 보면 저희 이제 첫째 증조 할아버지 김자, 개자, 홍자 이 분이 만주에 가셔서 신흥학교를 세워요. 신흥학교를 세우고 그 신흥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기록에 보면 남학생 10명, 여학생 20명,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하고 해가지고서는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한 걸로 김주영 교수가 이제 일본의 외무성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걸 찾으셨는데 그 외무성 자료에 보면 일본 외무성이 그때 만주 지방에 있었던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사학을 조사를 해서 외분성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 신흥학교는 배일 색채가 강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문 여러 가지들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김주용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 논문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을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들이 1918년도에 만주로 이주할 때에 그냥 뭐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이주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했던 것처럼 만주에 가셔서도 역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인재를 길러내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중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1927년도에 그때 이제 만주에 있었던 독립 단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의 부분에 가담을 하셔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군자금 모금 활동하면서 이제 일본 영사관도 습격을 하고 그러시는다가 이제 붙잡히셔서 6년형을 언도를 받으세요. 6년형을 언도를 받아서 청진 감옥에 수감이 되셨는데 1년 조금 넘으셔서 탈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혼자 탈옥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한 열 몇 명하고 같이 탈옥을 했는데 이제 혼자 같으면 그냥 멀리 도망칠 수 있으셨을 텐데 같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한 10여일 만에 다시 붙잡히셔서 1년 10개월 형이 추가가 되셔서 한 7년 10개월 정도 형을 사시고 1934년 다 만기 채웠네요. 그렇죠. 만기 채우고 1934년 5월 초에 출소를 하셨어요. 그때에 저희 이제 큰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이제 김자, 성자, 배자 목사님이 함경남도 신창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이 김성배 목사님은 해방 이후에 월남하셔서 삼례 제일교회도 목회를 하셨고, 양동 제일교회도 목회를 하셨고, 광주의 서석교회도 목회를 하시다가 전주의 중부교회가 개척되면서 최초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중부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전주 중부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데 김성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창에서 신창읍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도 거기 계셨고 저희 이제 할머니도 거기 같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927년생이신데 34년도니까 이제 8살 정도 됐을 때 같이 이제 거기서 사실 때 그래도 할아버지 좀 기억을 하시겠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8살 때 기억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27년도에 군자금 모금 활동 때문에 붙잡혀 들어가실 때에 그때 막 태어나셨었고 7년 10개월 형기를 채우고 나오셨을 때 아버지가 8살 됐을 때고 그래서 이제 34년 5월에 출소를 하셔서 한 신창 쪽에서 거의 한 5개월 정도 사셨다고 봐야 되죠. 5개월 정도 사시는 와중에 거기에서 이제 신창 주재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을 언도받으시고 결국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서 이제 마포 형무소까지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제 해방을 못 보고 42년 7월 8일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재작년부터 7월 8일이 되면 보통 이제 순국 몇 주년 해서 지금 이제 추모식을 이제 80주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 했고 금년에는 이제 7월 8일이 월요일인데 장소를 삼례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다가 보니까 할 만한 곳이 월요일 날 공무원들이 그 장소가 쉬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부득이 이제 쉬는 날 또 출근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금년에는 하루를 미뤄서 7월 9일 날 삼례 문화예술촌 소극장에서 82주년 순국 행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남상훈 장로님이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남 장로님 또 연계가 됐어요? 이제 남 장로님은 저희
외가 쪽에 삼촌 되세요. 아 그래요? 참 그러니까 가깝네 이제- 또 굉장히.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이제 삼내에 사셨다가 이렇게 하셨고 해방 이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할아버지를 찾으러 만주에 사시다가 이제 월남을 하셨다가 결국은 이제 38선 그어지서 못 넘어가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월남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월남 하셔서 38선 그어져서 다시 만주로 못 넘어가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6.25 전쟁이 터졌고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군에 입대하셔서 6.25 전쟁을 고스란히 다 치르시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셨겠죠.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삼례를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친인척들을 찾으셨는데 다 만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거의 안 남으셨어요. 그렇겠죠. 해방 이후에 뭐 내려오신 분이 계시긴 계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혼자이시니까 누가 이제 중매 서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그게 남씨 집안. 이제 그럼 남상원 어머니가- 장로님의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남상원 장로님의 고모각이셨죠. 이게 굉장히 가깝네요. 오늘. 네. 아 그래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남창모님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삼례에서 이제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하는데 또 남상원 장로님이나 이제 그 사촌 동생인 남상선 장로님 삼례 제일교회 입대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빼놓고는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분들 같이 이제 기념사업회에 이게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시는 걸로 해서 이제 그분들이 기념사업회 조직할 때 이제 참여하시게 됐었죠. 그 이제 목사님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러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1927년 1월생이신데요. 34년도에 아버지가 7년 10개월 만에 이제 추록을 하셔서 이제 신창에서 만나셔서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8살 때에 5개월 기억만 갖고 사셨어요. 그랬구나. 또 교도소로 형무소로 그렇죠. 가셨으니까. 그래서 무기징역 받으시고 아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42년 7월 8일에 돌아가신 것은 저희 아버지도 모르세요.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7월 8일 42년 7월 8일 날 돌아가신 것도 제가 1919년 2019년 이때쯤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이런 행적을 삼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삼례 사람들이 삼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다 만주로 이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삼례 읍사무소 가가지고 100년 전에 있었던 제적 등본들을 찾았어요. 저희 고조 있던가요? 예. 다행히도 이제 PDF 파일로 해서 그게 이제 남아 있어서 공무원하고 거의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찾아서 제적 등본을 띄어 보니까 제적 등본상 1942년 7월 8일 날 돌아가신 걸로 제적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행방불명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셨는가도 모르고 어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건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시면서 사망 연도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사람들의 그 인후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6년 12월 1일로 돌아가신 걸로 그냥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이제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걸로 해서 이제
독립장을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아버지가 추서 받기는 하셨는데 사실 유공자로는 해방 이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재적등본을 띄어보니까 이제 42년 7월 8일 날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서 제가 국가보훈부에다가 정정 신청을 다 하고 자료를 다 이제 첨부해서 요것은 사망연도를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는 사망연도가 42년 7월 8일 날로 공적조서를 다 바꿨죠. 그리고 출생연도는 1906년 2월 29일로 다 바꿨고 그 다음에 본적지도 처음에는 함경남도 경흥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쪽 완주군 삼례로 다 이제 본적지도 바꾸고 재적등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삼례 사람들이 김춘배 의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 저희 할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전성교회 이승철 선생님. 이승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삼례 제일교회 이봉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봉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만나게 됐냐 하면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승철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신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네요. 그렇죠. 이게 그 전에 뭐 아버지한테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뭐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었죠. 그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조금 죄송한데, 근데 그랬다가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승철 쌤 글을 보게 됐고, 그 글을 가지고 이봉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분이 지금 이러한 글도 쓰셨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를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봉구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처가 있다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봉구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성교회 부모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철 쌤한테 연락처를 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승철 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글 내용에 있는 김자, 춘자, 배자에 대한 독립운동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물어요. 그러면 전화를 거는 당신은 그 어른하고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자입니다. 그랬더니 전화 성으로는 이승철 선생님이 진짜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완주군에서 향토 이 문화를 연구를 했고 이제 김춘배 의사에 대해서 이제 삼례 제일교회 당회록을 번역하면서 이분이 조금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관심을 가졌는데 도대체 완주군 중에서 삼례 쪽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럼만 한번 써놨는데 느닷없이 제가 전화를 걸으니까 깜짝 놀라셔서 그 다음날 이제 약속을 잡고 전성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이러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저한테 뭘 하나 보여주시냐면 1990년도 8월 15일 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건 때문에 훈장을 추서받고 난 다음에 전북일보 기사회가 요만큼 났어요. 당신이 이제 역사에 관심 있으시니까 요걸 보고 이걸 스크랩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삼례에서 다방면으로 알아보셨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것만 갖고 계시다가 삼례 제일교회 당회록을 번역을 하면서 이런 집안에 이런 일도 있었네?
그것만 이제 어렴풋이 알고 계시면서 완주군에서 이런 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찾은 걸로 보면 2015년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전주 완주 신문에서요. 그 글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철 선생님이 완주 전주 신문에 계속 칼럼을 쓰신 거죠.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추모식 할 때에 추모 행사 자료에 이승철 선생님이 그동안 글을 썼던 것을 제가 대부분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다 지금 넣고 있어요. 넣고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 이제 호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발간한 신문 외로 나온 거고요. 여기 보면 금일 해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사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엠바고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 신창 주제 사건은 1934년 10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에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19일 만에 이제 붙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붙잡히시기까지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도록 일본 이제 경찰 쪽에서 막고 있다가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게 풀려서 이제 기사를 낸다고 그래서 금일 해금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에도 나와 있고 동아일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외로 나왔는데 금일 해금이라고 하는 문구를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이제 신문 기사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큰 글씨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제일로 많이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신문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었던 모든 신문들 일부 이제 보면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는 신문에까지도 이제 이 기사가 다 보도가 됐었죠. 근데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도에서 제 세미나를 할 때 김주영 교수가 이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보면 지금 여기에는 그 자료가 빠졌는가 그런데 1935년도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 1934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10대 뉴스를 선정을 해요. 10대 뉴스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가 김춘배 의사의 한남 신창 주재소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에 뭐 총통이 됐다, 뭐 만주국이 개설됐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신창 주재소 사건을 동아일보에서는 10대 뉴스로 잡고 있을 만큼. 근데 큰 이제 사건이었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연 2만 경관 동원이 됐고 총 경비가 2만 원이 그때 당시 이제 소요됐다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에 논문 발표를 했고 이번에 이제 도 세미나 할 때도 오셨던 김주영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보면 왜 일본 경찰이 한 사람의 그 주재소의 무기 탈취한 사건을 이렇게 2만 명이 동원돼서 이렇게 급하게 잡으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1934년도에 요즘으로 말하면 일본의 그 황제라고 그러나요? 천황 친족이 한반도를 와서 순회를 해요. 그때? 예. 1934년도 가을부터 겨울로 해서. 그러니까 천황의 그 친족이 와서 이제 뭐 애국 부인인가 뭐 이렇게 해서 와서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또 히로무비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는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다른 것도 아니고 총기니까 이걸 잡으려고 그렇게 그만큼 혈안이 됐었고 할아버지가 좀 신출 기문했는가 보다. 그러죠? 지금 그랬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요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
경무휘보라고 하는 일본 경찰들이 보는 잡지가 있었더라고요. 경무휘보라고 하는 네.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갓도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네. 경찰 고위직이었는데 네. 이분이 김춘배 의사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 경찰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범인을 추적하게 되고 체포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굉장히 3회에 걸쳐서 연재, 월간으로 나오는데 세 달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잘했대요. 마라톤을 잘했고, 그때 당시에 소문으로는 네. 석가래만 잡으면 네. 초가집 하나는 그냥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운동신이 신창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신창원 알죠? 네. 그랬다고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신창원이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동원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기사를 네. 사실 우리가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네. 이승철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네. 바깥 출입은 거의 못 하시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도 완주 전주 신문에 또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돋보기 쓰고 또 다른 돋보기 큰 것을 놓고 이 글씨를 다 읽었어요. 읽고 그것을 워드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워드 내용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919년도에 이 책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 내용을 전체를. 예. 그렇게 하고 소중한 책이네. 그리고 이제 요것은 1934년 12월 달에 나왔던 그때 당시에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아미아의 총소리라고 소설책인데 이 실화예요. 실화 내용이라고 그래서 신출 귀몰 했는데 이 내용이 저희 할아버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사건을 가지고 예.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실화 소설을. 그때 당시 이원규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김주영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아미아의 총소리를 썼던 이원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아동 소설가였어요. 이 저자가. 네. 예. 참.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왜냐하면 이제 일본 검열이 있으니까 네.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네. 이분이 언급한 것이 이제 이런 내용을 뒤에 붙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국사나 이쪽 역사나 이쪽에 관심이 학창 시절에 많았나요? 저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짤막한 탐정 실화는 일반 경찰관 재현에게 바치는 동시에 장래 범인 수색상 참고가 될까 하는 의미로 쓴 것이다. 1934년 10월에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검열이 있으니까 검열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 어디 도서관에서 발견을 했어요. 요거를 예. 그 원광대 교수님. 아니요. 이것은 이제 제 처남이 발견을 해가지고. 또 그래요? 예. 제기를 한 거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작년에 완주 문화원에서 완주에서 기억할 인물 해서 이제 저희 완주 문화원에서 독립운동가 김춘배에 대해서 짤막하게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황수군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그 전에는 이제 평택 문화원에 계셨었는데 12월 달에 수원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 논문을 저희 할아버지 사건을 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논문을 쓰면서 3례까지 내려왔는데도 전혀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었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논문도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검색하면서 찾게 돼서 평택에까지 가서 이제 황수건 만났더니 이제 논문을 줘서 받아갖고 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작년에 이승철 쌤이 짤막하게 어떤 글을 하나 썼다고 또 이강원 회장님한테 이거 책 발간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 책이
작년 이제 81주년 순국 81주년 행사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전주하고 삼례에서 김춘배 의사에 대해서 이제 학술발표회 잠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이제 그 책자들이고요. 그 6.25 때 순교한 그 박 전도사님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박준기 장로님 예. 할아버지. 그 이제 온누리교회. 예. 그분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게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이번에 책을 냈어요. 예. 책을 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은 저하고 대화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이게 막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이렇게 찾아내면서부터 그게 막 이게 쌓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 때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그 아픈 기억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손주들은 그래도 좀 생활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롭잖아요. 뭐 그렇다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막 제주도까지 가서 자료 찾아내고. 근데 또 우리 박준기 장로님 집안은 이제 목회자 그 반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기사가 오면에 나왔는데 그것도 한 달 반 만에 나왔나? 그래서 이제 SNS에도 올려주고 신문에도 내주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동영상에 명분이 역사니까 다 사라지만 뭐 유튜브 그 저기 구글에서 안 망하면은 동영상 그렇죠.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편집 안 합니다. 그냥 올릴 거예요. 그리고 앞 대문만 좀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편집보다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동영상하고 목소리가 그대로. 명분이 저는 이제 목사님 언젠가는 이제 하늘나라 가야잖아요. 그렇죠. 손주가 됐든 손자가 됐든 이런 기억들은 또 이렇게 계속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또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국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영어를 잘했어요. 근데 국사도 잘했어. 어느 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 내. 이놈이 너는 이게 그 선생님 원한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혓바닥을 때리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국사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저는 이제 사실 크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 국가보훈처에다가의 독립유공자 신청은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한 1970년대 후반 정도 아마 아버지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살 때의 5개월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른들한테 들었던 그 기억만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료를 찾으러 1970년대 후반에 동아일보사를 가서 지금처럼 뭐 검색어하면 뭐 기사가 딱 뜨는 것도 아니고 그 먼지 구더기에 신문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놓은 것을 갖다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연도를 역추적하면서 일주일을 고생하셔서 동아일보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찾아낸 거예요? 동아일보는 아버지가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인쇄도 크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몇 개를 인쇄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그걸 다시 테이프로 뒤에를 다 붙여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요만한 기사가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보훈처에다가 이제 서류로 이렇게 접수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명절 때가 되면 보통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명절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명절 때만 되면 낚시 가방을 메고 네. 집을 나가세요. 아. 그래서 왜 그러시지? 명절이 되면 자녀들하고 집에서 같이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텐데 왜 나가시지? 왜 나가시지? 어렸을 때 그런 원망만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철 들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까. 8살 때 그 기억만 가지고 평생을 그냥 사셨고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주명중 교수님이 전주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은퇴를 하셨지만 전주대학교 오기 전에 기전학교에서 기전여고에서 국사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기 중화산동에 있을 때 기전학교에서 서무과에 근무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명중 교수님도 우연찮게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전에 기전학교에 있었잖아. 기전학교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귀뜸만 해줬어도 이 찾는 자료 찾는 것이 훨씬 쉬웠을 텐데 아버지가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도 당신이 결론 내리는 것이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러죠. 더군다나 이것은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70년대 후반에 이 서류를 옛날에는 보훈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냈는데 1990년도에 훈장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가 10몇 년 동안 서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제가 왜 그 7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냐면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 아버지가 전주 보훈지청에 계셨어요. 아, 또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가 아버지가 서울로 가셨는데 이 서류를 내놓고 이게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야 니네 아버지 서울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건 때문에 뭘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속상해 하신다.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이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한번 좀 알아봐 줘라. 그때는 뭐 이게 잘못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는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이걸 선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북한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당사자가 해방 이후에 북한이 정권 수립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 이걸 못한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그때서야 이제 훈장이 취소된 거죠. 참 그래도 이렇게 참 이렇게 책으로도 엮어져 나오고 이게 웬만한 노력 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그 박준기 장모님도 그 유공자로 그것도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유공자 신청을 안 하냐고. 얼떨결에 듣고 있다고 처음에는 그냥 한 귀로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추진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 누트 그거 알죠? 그 자기 그 흑인 역사 그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찾아가는 그 역사 그런 것처럼
이 자부심이잖아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그것도 나라의 강복을 위해서 뭐 한 사람이 솔직히 뭐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 우리 그 나비 효과 예. 애와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들의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강복을 이룬 그 피땀 흘린 그 노력은 얼마나 소중해요, 솔직히. 그렇죠.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강복을 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줬는데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게 이제 요것은 이제 그 뭐예요? 전북대학교의 그 지역학 연구하시는 이제 김규남 교수님이 정리를 한 건데 저희 할아버지들이 삼례를 떠날 때에 단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떠난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1910년도에 일제가 들어와서 토지 조사를 한 것이 지금 아카이브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규남 교수님이 저희 이제 할아버지들 이름으로 삼례 지역에 토지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만 된 것이 삼례 지역에 땅이 10필지가 넘게 군데군데 이렇게 상당히 많았네요. 그러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삼례에서 포목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포목상 정도면 잘 살았는데. 이게 김규남 교수님이 삼례 이제 완주 이쪽에 이제 지역학을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삼례가 포목상이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는 한국 사람이 하는 건데 중국 사람이 누군가는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근데 한국 사람이 하나 했다고 하는 기록만 있지 이것을 누가 했는가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김규남 교수님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때서야 그 퍼즐이 맞춰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삼례에서 포목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진이 저희 할아버지들이 1918년도 만주로 이주하기 전에 1915년 10월 1일 전가족 기념사진이에요. 이게 저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5형제, 증조 할머니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후손들인데 여기가 저희 큰할아버지 김성배 목사님, 이분이 저희 할아버지 김춘배. 이제 1915년도에 만주로 떠나기 전에 일가족 사진이 있는 거죠. 그래, 참 소중한 사진. 예. 남아 있는 게 감사하게.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김성배 목사님이 중북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가족이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사진은 저희 큰할아버지 김성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그 아들 김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나이 연세가 90 가까이 되셔서 지금 활동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런 사진이 나오니까 다시 그것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올려놓으신 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저 사진이 1915년도에 만주로 떠나기 전에 18년도 만주로 떠나기 전에 15년도에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논문을 쓰셨던 황수공 선생한테 보여줬어요. 황수공 선생한테 보여줬더니 황수공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저렇게 가족 사진 찍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 사진 찍는 것 자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랐을 때고 근데 의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결코 가난했던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포목상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출입이 자유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하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3대에서 잘 사는 집안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 사진 찍는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돈도 많이 줘야 돼. 이번에 이제 저희
총회에서 네. 총회에서 네. 신앙 네. 전수 가정 네. 네. 그 시상식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대상 한 가정, 그다음에 우수상 두 가정, 장려상 세 가정에서 6가정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 계시는 이제 장로님들이 네. 좀 한번 서류를 그렇게 한번 갖춰서 냈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냈는데 네. 제가 이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중에서요. 신앙 전수에서 어떻든 이제 고조 할아버지부터 하니까 제가 5대째가 됐고 저희 딸이 6대, 네. 저희 이제 손주가 7대 네.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네. 이제 총회에서도 이렇게 대수가 내려간 가정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치 않다. 그러니까. 보통 3, 4대는 많은데 네. 손자까지 해가지고 7대가 내려간 가정은 네. 못 봤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네. 총회에서 이제 그 이번 금년에 5월달에 신앙 전수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참. 저희 아버지도 그 6.25 끝나고 나서 그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북한 빨치군 네. 이제 되게 이제 또 지역마다 그 끈아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네. 그놈들하고 이제 싸움하다가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도 예. 열지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펼쳤으니까 그 선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거든요. 그 프라이드가. 요즘은 좀 저한테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하튼 도에서 현 의원이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또 재조명도 예. 또 진행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죠. 그게. 이제 저도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이제 김성배 목사님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제 김성배 목사님의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공직에 진출을 못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좌제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연좌제가 누구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성배 목사님이 니네 작은 아버지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미국으로 가족들이 다 이민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그 어려움 안 겪으셨어요? 저는 이제 현재까지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희 누님도 그렇고 뭐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몰랐는데 뭐 교사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제 저희 형님은 이제 목포에서 의사이시고 개인 의사니까 그렇고 저희 누님들이야 뭐 시집 갔고 뭐 저희 매형들이 뭐 공직에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 8살 때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순사가 긴 칼을 차고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5월달에 출국하기 전에 3월달에 보통 입학을 했는데 순사가 긴 칼을 차고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잘 어렸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 일본이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침에 조의할 때 동방유배 있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 저희 아버지는 그게 하기 싫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안 하고자. 그것도 축복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미움도 받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정규
교육 과정을 못 받으셨다고 봐야 되죠. 교육 과정을. 아니 뭐 예전에 대부분 예. 독립운동 또 6.25 때 이 빨치산 네. 공산군하고 싸웠던 그 보면 대부분 유공자 가족들 후손들이 어렵게 살더라. 네.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021년인가요? 서울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이제 이 학예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 독립유공자 후손들하고 네. 뭐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아 저한테 인터뷰를 좀 하자고 연락이 와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3분이 내려와서 카메라 켜놓고 막 해가지고서는 네. 12시간을 12시간을 한 번에 안 끝나가지고 네. 한 번 하고 네. 1차 하고 올라갔다가 또 한 달 내려가고. 후에 또 내려와가지고 2차 하고 해가지고 총 12시간인가를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자료로 다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네. 한 100페이지 왔나요? A4 용지로 100페이지 해가지고서는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따졌는데 이걸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책자로 낼 겁니다. 뭐 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거 사업이 아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요 결산이네 열매네 이 책이. 그렇죠. 예. 예, 작지만은 참 열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모 행사하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순서지 만들면 뒤에 이제 이승철 선생님 글을 한 20몇 편 이렇게 쭉 실었는데 이승철 선생님이 끊임없이 완주군 쪽에다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선양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완주군 쪽에서도 또 뜻있는 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셨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누추한국까지 찾아와주셔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박준기 장로님은 내 노력이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자꾸 저하되니까 다운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참 제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광복회 이강원 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강복비 전주주의장 바뀌었나요? 아니요. 전라북도 지회장. 전라북도. 이제 이강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라북도에 이제 옛날에 의병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이제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1000분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의병 활동하고 3.1운동하고의 그쯤이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해방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이 꿈이 좌절돼갈 즈음에 이렇게 전라북도 사람 중에서의 활동을 한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 사건을 가지고 이강원 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전라북도 인명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1918년도에 만주로 다 이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는 인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전라북도 완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기사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신문 기자가 완주까지 내려와서 인터뷰를 해요. 범인이 체포되자 장남 8세 아은신. 저희 아버지 8살 때 사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자가 어디까지 내려왔냐? 전주 내려와서 삼례까지 가가지고 영신학교 교장이었던 김재종 지금 삼례제일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을 만나 가지고까지도 인터뷰한 기사를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나 보여드리니까 네. 이제 이강원 회장이 또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지신 분들 가운데에서 의병 활동하셨고 이제 완주 군수 유이태 군수의 그 일문 구의사만 하더라도 이제 의병 활동하셨던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에 일본이 강제 침탈하고 난 이후에 3.1운동에 대해서 약간 하고 그 다음에 국외에 나가서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몇 분이 있지 국내 이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크게 거사를 치르신 분은 사실 전라북도 사람에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전주 근대 역사박물관에 이제 최원탁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의병 활동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지만 신앙인으로서 하신 분들은 거의 전무후무라고 봐야죠. 전라북도 사람 가운데에는. 네. 그게 포인트.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신앙을 가져서 삼례 제일교회를 그렇게 세우셔서 이제 삼례 제일교회가 작년에 120주년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우리 자손들한테 이게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신앙 전수가 안 되면 한국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이제 최원탁 목사님도 이제 뭐 한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대 역사 기념관에다가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또 이 차원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충분히 기념관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구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자료집을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이번에 도에서 세미나 하면서 김주영 교수가 냈던 자료집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한번 요거 전체를 한번 제가 드릴까요? 이수고 주셔도 되고요. 네, 요거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레이신도하고 그 책도 가져가시고 뭐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2021년도구만요. 전북 문화연구회에서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명준 교수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데 그 이제 학술 발표하면서 이제 황수근 교수, 황수근 선생, 김규남 교수, 주명준 교수 해가지고서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던 내용들이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경근 목사님 체험교회 김경근 목사님을 뵙고 또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시랍니다.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독립운동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